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기존 계약 물량인 요소 18,700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다라면서 자화자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을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고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왔더라 하면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짧았지만은 또 늦었지만은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저는 잘 해왔다. 소 잃고 애완견 꼴치고 나서 꼭 자화자찬하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곧장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고는 청와대가 쳐놓고 그 수업료를 왜 국민이 내야 되느냐라는 내용의 질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 비싼 수업료 발언은 유영민 실장이 분명히 이렇게 실언을 한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저 수업료를 정부가 지불한 게 아니라 요소수 부족이라는 고통은 국민들이 겪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업료를 낸 거는 국민이란 점에서 비싼 수업료라는 그 비유는 잘못됐고 네. 수업이라는 거는 원래 한 번 들으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부터 마스크, 백신까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만 듣고 수업료만 달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업료를 국민도 주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들이 겪는 이 걱정과 우려, 고통에 비하면은 너무 좀 안일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요소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네. 그렇더라도 사실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기자 연결할 때 좀 전에 들은 바로도 지금 말 그대로 싹싹 이제 요소수를 긁어 모아도 지금 현재 확보한 게 2달 반에 3달 정도 수준이라면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직 장기적인 플랜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요소수 부족으로 수업료를 낸 건 국민들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부의 대응은 매우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영민 실장과는 조금 반대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 한쪽에서는 정부가 대응을 지난주에 되게 잘했다. 또 한쪽에서는 총리가 고개 숙여 송구하다.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후자, 총리의 이 발언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로서 네. 미리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사과해야죠. 물론 뭐 유영민 실장 처음에 앞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사고가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잘 대응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뭐 마치 자화자찬처럼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물론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부랴부랴 요소수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백신 부족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요소수가 현장에 공급이 되고 당장 들어오지 않는 한은 우리 생활 전반의 위기감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학원 버스들도 운행이 곧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당장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면 도보로다가 아이들이 등원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멀어요. 버스로다가 두세 정거장 정도? 운행이 중단된 정거장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요소수 때문에요? 예.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넓고 네. 이제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큰일 났다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전화가 막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어머님들도 걱정인 거예요. 솔직하게 학원 운영에 대란이 일어나죠. 마음이 난감해요.